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해 특별검사를 끝낸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다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임직원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으나 특검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 특별검사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에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기 변경은 금지되지만 분실과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됩니다. 현 부총리는 재정정책자문회에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개혁 등 재정지출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 국민이 낸 세금을 더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실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금전 신탁, 비유량 회사채 등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신탁 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 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증시 오전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80선 회복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채 1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하락 반전한 채 1970선 이탈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1970선 간신히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출발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을 했고 뚜렷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 코스피가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도 코스닥의 차별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은 540선 돌파하면서 그동안 이 저항선이었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또 당분간 강세 국면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어서 외환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등한 모습이고요. 그 여파에 오늘 달러원 한일 하락 출발한 채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외환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60원 초반대 횡보 중인데요. 1,061원대는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환율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하락한 1,062원 50전을 개정했는데요. 이후 1,061원 20전과 1,064원 40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재료가 증가하면서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원화는 역외시장에서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는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위험 선호 재료는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등장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제 저녁에 발표된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시장은 다우지수와 채권 금리의 상승, 그리고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에 힘을 실어준 것은 같은 시간에 진행된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과 함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유로화의 매도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올해 최고치인 1.38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호주 달러가 호주의 1월 소매 판매 호조와 중국 위안화의 안정적인 흐름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점 등이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화의 강세에 영향을 준 대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호주 달러가 0.90달러 이상은 너무 높다는 호주 중앙은행 총재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점과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 역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원화의 강세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말에 미 고용지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지게 될까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달러원이 어느덧 박스권의 하단인 106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2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은 15만 명, 실업률은 6.6%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선행 지표들을 보면 어제 저녁에 발표된 신규 주간 실업성 청원 건수는 하락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민간 부문 고용이나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실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2월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에 외환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사항인데요. 고용지표의 부진은 이미 어느 정도 날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연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충격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테이퍼링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큰 그림에서의 달러와 강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부진한 고용지표는 위험 회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반등과 위험 통화들의 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달러권은 오늘 1060원대 초반대가 지켜지는 만큼 현 수준에서의 저가 매수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달러와 강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점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차근차근 점검해 보고요. 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2 얘기부터 해보죠. 떡줄 자랍은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금리가 동력이 됐고요. 추가 부양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22가 내놓을 카드가 정말 없긴 없었나 봐요. 일단 제가 볼 때 카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OMT라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법적 제한에 걸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인데 엉뚱한 지표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새로운 지표들이 좋아지면 물가 상승률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새로운 부양책 하기에는 좀 꺼리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 상승률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좀 엉뚱한 곳에 지표가 맞춰지면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이 정책이 견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합 PMI 지수가 53.3이 나왔죠. 그러다가 작년 GDP 성장률 0.4에서 0.4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그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그 나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결국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내지 아니면 긴축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선제 안내로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는 향후 긴축은 한 2016년이나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물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엔 좀 2016년이 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선제 안내를 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럽도 이렇게 물가 성장률을 제시를 했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완전 고용률에 대한 선제 안내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요? 어저께 자넷 옐런이 그 실업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업률을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파트타임 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뇌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는 그 고용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완전 고용 쪽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겠냐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 고용을 두게 된다 그러면은 포인트를 두게 된다면 적어도 완전 고용이 지금 한 10.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직 포기자를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7% 정도까지 낮추는 상황이 나왔을 때,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선제 안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FOMC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18, 19일이니까. 그 시점에 이제 이 뉴스가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우크라이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꼬리를 내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다 싶었는데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림 공화국 의회는 러시아 귀속을 결의를 했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는 힘겨루게 조짐이 좀 커진 모습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안 되죠. 예를 간단하게 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라남도가 도지사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아니까 일본으로 복속되고 싶어 합병할 거야. 그런다 해서 합병이 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게 정말 결의가 돼서 이게 그 러시아로 합병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정부 쪽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쪽하고 하겠다고 해서 한다는데 누가 말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러시아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서방국이라든가 서방국의 대표적인 미국한테 군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되면 이제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전까지 가서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일단 이 의결에 대해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은 좀 잡아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꼼수를 쓴 거죠. 아마 장악을 하면서 아마도 그 의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뭐 포섭했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의회 의결을 걸친 뭐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푸틴으로서는 악수를 뒀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좀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파이프라인을 잡고자 하는 중요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많이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그 합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첫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러시아의 힘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죠. 러시아로서는 크림반도를 손에 쥐어서 얻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한다면 그의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볼 땐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오히려 이 한 수로 인해서 러시아 내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은 우선 일시적인 사태로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장기화로 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또 악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력 충돌만 없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됩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붙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장에서 맨날 뉴스가 나오겠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불확실성은 시장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도 무력 충돌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미국도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력 충돌을 원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서방국의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러시아는 예전의 그 군사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시장에는 제한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력 충돌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시장을 항상 눌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무력 충돌로까지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심해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엔 참 흐름이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급격히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수했다가요. 매도를 약 1시를 기점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눌리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주말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한번 관망하고자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어저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자치단체에서 의결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모습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뉴스들 중에서 아시겠지만 ECB도 별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매도를 반복하면서 방향은 계속 우상향을 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사항은 전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우상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까지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나른한 오후. 그래도요, 40분 남았죠?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40분 남았다가 초제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나면, 이제 주말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데, 한 주간 수익률 좀 괜찮으셨어요? 여튼요, 지수 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별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이렇게 춤추는 날이죠. 그게 있어서 시장이 조금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종목들을 잘 추려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면은 역시 이것도 지나가리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또 수익률이 빵빵 터지는 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주말은요, 주식 버리시고, 편안하게 그냥, 날도 따뜻하다 그럽니다. 산에 한번 가시든지, 야외로 한번 나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우리 건강 좀 챙기자. 바이오 관련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파미셀이요, 오늘 3.9% 상승하면서 4,370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니까 제가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파미셀 어떤 회사인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의류라든지 패션 쪽에, 섬유 쪽에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줄기세포 최고의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가 봤더니만요,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요, 수출 계약을 했답니다. 미국으로 수출 계약을 하고 캐나다로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또한 또 하나의 추가적으로 이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요,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임박했다. 이 뉴스까지 같이 겹쳐 있는 부분 같네요. 이 두 가지가 현재 이 파미셀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오늘 특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어떤 액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들 좀 보면, 체크해보면 재밌는 것은요, 그간에 별로, 연기금은요, 작년에 쭉 팔고 나서 아예 그냥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요, 계속 관망하다가 올해 2월 초부터, 즉, 2월 초부터 주가가 3,500원대부터 상승하는 지점부터 지금 조금씩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이셀의 어제 오늘의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이러한 기대감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또는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번에 이게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이 미국과 이 북미 쪽으로 진출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일 먼저 한인마트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한인마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한인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뭐냐면 주름 방지, 미백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효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진짜 관심이 두고 있는 회사들은 다 어디 있냐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이 상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미셀에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파미셀이 거의 글로벌 탑 클래스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줄기세포 관련해서 넘버1이 바로 파미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게 관찰 포인트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의 메이저 화장품 회사와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이저 회사라고 한다면 이게 일본 자국에서 뭐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우리가 이름만 탁 들어도 알만한 회사가 바로 계약의 성사 단계를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2분기 내에 일본 이 화장품 회사와 계약 체결된다면 이제 가공할 만한 파워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또 하나, 자, 사우디에서 이 줄기세포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 공장 설립, 여기 관련해 가지고요, MOU를 먼저 지금 파미셀과 체결을 했죠. 이 또한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MOU 체결하고 나서 협상 진행 중이죠. 이 또한 한 2분기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에 이 파미셀에는 많은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그러면 지금 아직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러한 내용이 거의 가시화가 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이틀 동안의 상승은 바로 2분기에 많이 남아있는 이런 좋은 재료들을 앞두고 미리 선취매를 하겠다는 매수자가 급격히 들어왔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들어와도 되는데 꼭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말고 향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죠. 이 최우백 박사가 둘이 조인을 하기로 하면서 전환사채가 파미셀에서 발행을 했죠. 그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결국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최우백 박사가 이 파미셀에 주주로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최우백 박사는 이 항생제 치료제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이 바이오 줄기세포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이 해외에 최고의 이제 메이저들 업체들이 이 최우백 박사의 어떤 인맥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접근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다. 이번 미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요, 최우백 박사의 일정 부분 기여도는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런 램밸류 있는 사람과의 조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요,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굉장히 큰 회사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중소기업이잖아요. 인지도가 없는 중소기업일 뿐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과 결합이 되어서 기술력으로 보여준다면 이 또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배양을 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액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원가가 굉장히 많이 비쌌거든요. 이 배양액 자체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자, 크게 나누면 또 이 회사는요, 이 바이오 줄기세포 부분과 다음 케미칼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 케미칼 부분인데, 뭐 일반적으로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쪽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케미칼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이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케미칼 부분에서 좋은 실적들을 가져와서 좋은 현금 흐름을 가져와서 줄기세포 쪽에 더욱더 빵 투자함으로써 기술력을 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순구조적, 그리고 줄기세포가 과거 연구만 하던 비용의 어떤 부문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니까 뭐 패션 섬유 이쪽뿐만 아니라 바이오 케미칼, 줄기세포 이 3인방이 모두 다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이제 올해 완전히 변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히 전망이 좋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현재 지금 그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 매출액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11년도, 12년 빨간색 막대를 보세요. 이 막대에서 13년도, 14년도 엄청난 13년도죠. 엄청난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이제 케미칼 사업 부문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서 발전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과 이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가를 산출해내야 되는데요.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초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산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없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비싼 주식을 앞으로의 성장을 봐서 성장률이라는 비율을 넣어버리면 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부분과 확인하면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분명히 앞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진짜 시연이 가능한가의 내용들이 좀 남아있고요. 역시 미국에 수출된 것도 거의 시제품 개념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흥행을 얻을지 안 얻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당장 치고 달아나기에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4,700원 정도가 저항이 되는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7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이 정도에서는 잘라주고요. 4,700원 정도 잘라주고 이제 그 시제품의 효과, 일본과의 사우디와의 어떤 협상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삼상 경병 관련해가지고 삼상 진행이 되는지까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뒤에 진짜 거기서부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을 전해드리면 4,700원에서 한번 잘라주자. 4,700원 잘라주시고 기다렸다가 2분기 들어가가지고 4,300원에서 4,400원이 왔을 때 그때는 한번 사보자. 대신에 그때 살 때는요, 단타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산다는 것은 이제 한번 가져가서 큰 수익을 한번 노리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무네이와의 특징주는요, 파미셀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일요일 저녁 9시, 밤 9시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반드시 샘플러스 나무누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한 주의 전망,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서자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선물 쪽 동향은 어떤지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생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시 구간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옆으로 코스피도 한때 1960선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이 선물 시장도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옷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오후장 단어 숫자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두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어. 우시라는 표현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시장 추가적인 반등을 가능성이 있게끔 열어두었던 시장이 오후장 들어와서 12시 기점에서 급속도로 지금 순간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 뭐였냐면 이게 이상하게 기사가 좀 사라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국 쪽에서 전투기가 급파되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포지션의 수급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 중국에서 최초죠. 지금 회사채의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파산 선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급의 변화 추이가 좀 빠르게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의 변화 추이 때문에 시장이 급속히 변화됐다. 네, 그건 1차원적인 해석으로 좀 가져오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관 자체가 이미 제가 기관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관 쪽에서 오전 출발에서는 긍정적으로 추가 반등 쪽을 만들어낼 것처럼 하다가 그 수급 추이가 완전히 바뀌면서요. 현재 해외발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 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게 지금 기사들 그러니까 중국 쪽 회사채 관련된 거는 팩트로 진실로 좀 밝혀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급파된 거는 인위적인 근거 없는 루머로 지금 일단은 저 주생 같은 경우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현선물 수급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황에서 제자리 쪽으로 좀 들어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전환 그렇게 급속도로 확 때린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 자체는 관망세 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과 기관계 쪽에 매수 전환 스위칭 나왔는데 자 투신 쪽에서 매도 전환이 좀 되었죠. 지금 계속 이번 한 주 내내 리스크 그러니까 미결제 추이의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동시만기를 앞두고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투자 창구 쪽 현재 기준에서 미결제 확 줄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청산 속도 가속화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 추이를 보면요. 콜옵션 쪽으로 개인들 콜옵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집중이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 양상 쪽을 개인들만이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요. 하지만 재차 시장이 조금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좀 오버나잇 없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좀 보이겠고요. 콜옵션 추이 쪽을 보면 거래량 여전히 좀 한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시장은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만기 결제 지수가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쌍크랩 매수 쪽으로 붙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일단은 보합 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콘텐츠와 백워 기준점에 거의 들어와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 베이시스의 추세를 따라가도 선물 매매는 수익을 내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조금 베이시스 추이가 예측 범위는 벗어나지만 예측 범위가 아니고 대응 영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매매 트레이딩은 조금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비차익이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템포를 보면 이 자리가 바로 베이시스가 부러졌다가 다시 베이시스가 재차 들어올리는 형태. 차익 쪽에서는 잔고 스프레드 자체가 넉넉하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시장의 지배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만큼 이번 동시만기에 인위적인 자금의 머니게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용하게 넘어가도 되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만 일단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 숨어있는 누적이 좀 하나 있어서 그 포지션이 아마도 오버나잇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개인들은 롤오버를 못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들이 롤오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잡아드렸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기관의 이 매도 강도를 보자. 지금 기관계 조합의 매수 쪽으로 좀 잡혔는데요. 이 금융투자 창구 쪽은 지금 청산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매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통 매수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신 쪽의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의 매도 강도가 1000억대의 언더 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반등 쪽으로 와서 아마도 지금 종합지수가 2.93포인트 하락, 선물지수 0.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수를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제자리 좀 갖다 놓을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오전장 황금 라인이 257.90이었습니다. 제가 90을 미리 이미 이 밑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도 깨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깨지 않고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매도 자리를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매수를 잡고 스위칭을 치셨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깨면서 내려오면서 이때가 돌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전투기 급파설이 좀 돌았습니다. 전투기 급파설이 돌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단활하게 다시 추가적으로 급락 나올 때가 뭐가 돌았냐면 중국 쪽에서 회사채 최초로 디폴트 가능성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이 좀 변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주셈의 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황금 라인이 하나만 도출이 되지만 하루에 최종 4개 정도의 황금 라인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 바운딩을 다시 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다시 올라탄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황금 라인은 이렇게 지금 오후장은 257.8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256점 후반부 80에서 257.00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매수 쪽으로 위쪽 고점 라인까지만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257.90대를 이탈 나오면서 단기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정포 쪽으로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아쉬운 건 있으면 가야 될 때 기관의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요. 잠시 뒤에 대박 플러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기관 쪽이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이 업황 쪽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기관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황금 라인을 목표치까지만 정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단 여기서 256.95 정도에서 90 정도의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를 잡고 자신있게 끌고 올라가서 짧게 마무리 지시면서 한 주 마무리 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쪽 오늘 상당히 또 각자의 색깔론 쪽으로 좀 나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중소형주 랠리가 심상치가 않다. 대중국 관련 소비 쪽도 기존에 가던 주체들이 아니라 다른 주체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마무리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형주는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일명 노이즈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삼성그룹주도 종목 장세 쪽으로 전환 스위칭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제네바모터쇼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차효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관 쪽의 플레이가 좀 빠를 수 있는 거는 현대차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제너시스와 LF 소나타가 신형 쪽으로 좀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건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대형주 쪽은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보셔도 너무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기관 매도 강도 확인과 함께 그 중에서도 이 투신 쪽의 포지션을 눈여겨보시고요. 황금 라인은 257.80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선물 전략 꼼꼼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우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좀 모르다, 좀 갈 것 같다 싶었는데 또 약간 흔들립니다. 코스피가요. 코스닥만이 조금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느새 533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냥 535포인트 위로 가서 또 오버슈팅으로 좀 차트 그림이 나오는데요. 약간 조금 주의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시만기가 진짜 이번에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저는 대형주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수급 백점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 3시부터 3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 3시 5분부터 해서 4시까지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세요. 최소한 매수가 정도는 적어주십시오. 제가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함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수급 100점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100점주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엄청납니다. 5만원이 5만원. 대상 LG생활건강, 게임빌, 메리츠 종금증권,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배 아픈 종목인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볼게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5만원까지 갔다가 약간 조금 내려왔죠? 굉장히 좋은 흐름. 거의 뭐 지금도 5만원이네요. 49,950원까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만원. 서울반도체 5만원이에요. 제가 근데 5만원이라고 얘기 드렸던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서울반도체 얼마 간다 그랬죠? 10만원입니다. 이제 그냥 여러분 자동반사 하셔야 돼요. 서울반도체 얼마? 10만원. 얘가 고평가가 됐던 간에 1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배가 아픈 게 뭐 추천드렸죠? 루멘스 추천드렸어요. 루멘스도 사실 잘 갔는데 서울반도체보다 못 가네요. 정말 수급은 좀 더 좋아서 추천드렸는데 아쉽긴 하지만 뭐 좋은 종목,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요? 저 조종시 매수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또 사인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루멘 추천 드릴 때 서울반도체 사도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보유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사인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요. 대상입니다. 여러분, 대상이란 회사, 음식료 만드는 회사예요. 음식. 뭐죠? 여러분? 정정원입니다. 대상이 정정원이에요. 자, 바닥권에서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보세요. 차트를 볼게요. 요런 차트 보시면요. 라인 자체에서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오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요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라인 자체가 새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치고 올라가네요. 거의 좀 더 내려왔으면 굉장히 좋은 라인이었는데, 이런 또 그래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한 그림 같아요. 오버슈팅한 것 같아요. 이건 오버슈팅입니다. 라인 평행하게 걷는다 말씀드렸죠? 평행하게 보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 슈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따라가긴 위험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그런 이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인데, 이 실적 거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약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이 오랜만에 걸립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잘 안 들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거의 거론도 안 했었죠. 자, 보니까요. 최근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심상치 않은 그림이 쫙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기 전에 최근 수급 볼게요. 최근 수급을 보니까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개인이 언제 2월 26일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매수였잖아요. 동그라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매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어떻게 가고 있죠? 수급이 기관들이 물량을 다 받아줍니다. 그 기관이 누구? 보험.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연기금, 좋은 연기금이 매수가 펀드 그쪽이랑 같이 해서 들어와주면서
개인 물량과 외국인 물량이 이렇게 기관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리죠? 개인이 팔고 나가면 장땡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팔고 나가면요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주네요. 여기서 그쵸?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크게 볼게요. 차트를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차트가요 이렇게 산을 타던 차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림은 안 바뀌었는데 바뀌려는 움직임 자체가 서서히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래 잡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아래부터 볼게요. 아랫라인 잡습니다. 동그라미부터 시작할까요? 자, 여기 포인트 잡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차트 흐름. 그리고 고점 포인트 만들어 갑니다. 네. 자, 여기 라인에서 아래로 차트가 꺾이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그쵸? 자, 그리고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내려오고 평행하게 가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행하게 가야 됩니다. 평행하게. 대충 평행하게 그었어요. 약간 삐뚤긴 하지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이 포인트에서 최소한 3개 이어라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됐죠? 이 포인트에서 여기가 고점, 여기 고점, 여기 뭐죠? 그러면 요 네모칸 칠까요? 여기가 뭐죠? 오버슈팅. 자,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요 갭 메우겠죠? 이 갭이 얼마죠?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50만원까지는 안전빵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반등 가능합니다. 언제 털까요? 이 기관들이? 추서 올라갈 때. 50만원 넣으면은 매도를 보내거나 아니면 차트 그림이 어떻게 좀 지워볼게요. 요 그림 자체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크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이 올라갔다가 이런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치고 갈 때 지금은 50만원대까지 갔다가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때가 올 겁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고 있긴 한데 나중에 좀 좋아지면요. 제가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게임빌이에요. 자, 게임빌입니다. 자, 게임빌. 최근에 게임주 주가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칩니다. 썬데이토즈 오늘 급등. 드래곤플라이 급등. 에이스소프트도 제가 추천드리고 잘 먹고 있죠? 그렇죠? 이제 홀딩 의사까지 드렸는데 얼마나 더 갈까? 자, 게임빌이요. 오늘 보세요. 수급 보세요. 수급 볼게요. 자,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좀 사주다가 끌어올린 다음에 좀 정리했어요.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다시. 많은 물량이 들어와요.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빼먹고 있어요. 이렇게. 외인 물량까지 같이. 그럼 차트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빠지는 차트 흐름이 쫙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언제 제가 추천드렸었죠? 요때였나?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5%, 7% 먹고 그때 나왔었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네. 놔뒀으면은 50% 먹었겠네요. 50%. 아쉽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다른 걸로 많이 수익 내드렸으니까요.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 높다는데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게임주들, 정책적인 우려감, 그거, 아무리 이제 덜 먹여도 사람들 감이 나올까요? 안 와요. 오히려 더 상승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수급은 좋았고 조심하시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메리츠 종금증권 볼게요. 이게 제가 추천을 드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제 원칙상 금융주 안에 제가 똥꼬집을 피다가 추천을 안 했던 종목입니다. 참 아쉽긴 한데요. 제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요즘 깨야 될 것 같아요. 금융주가 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자, 왜 제가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닥에서 치고 가는 움직임. 쫙쫙 올라갑니다. 20선 타고 올라가요. 수급이요. 볼게요. 차트 정말 좋죠? 수급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 관심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네. 근데 약간 주춤하길래, 복가하다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급등을 해버립니다. 수급이. 오늘도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 높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거 뭐죠? 떠나간 버스. 한 3정류장 이상 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는 버스예요. 그쵸?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터져줬어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상담 좀 해드리고요. 상담을 몇 개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 하니까 미처 못 해드린 분 들어오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어요.
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142님 솔로에타 보겠습니다. 자, 솔로에타 볼게요.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네, 상장한 지 안 된 종목입니다. 매수가 33,300원. 오늘 사셨나요? 언제 사셨나요? 네, 수급이 있나요? 매도세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왜 매도세가 많죠? 왜 이런 파란불이 많죠? 왜 그렇죠? 왜 이런 파란불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상장하고 나서 나옵니다. 그 물량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차트 흐름은 양호한 모습이네요. 계속 보세요. 타워 가네요. 그쵸? 이 그림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홀딩하고 가져가시는데요. 21선 깨면서 크게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국보 디자인이죠.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자, 차트 흐름이요. 쫙쫙 올라갑니다. 오늘 급등하다 좀 쉬었나요? 잘 가는 종목입니다. 자, 617님. 매수가가 13,800원이십니다. 너무 위험하게 따라잡으셨네요. 너무 위험하게. 보세요. 국보 디자인 언제 사야 됩니까? 주봉 보세요. 언제 사셔야 되죠? 언제? 이 그림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딴 데 사는 게 아니라, 이때 사야 하는 거, 이때. 이때 사는 거. 밑꼬리, 왜 밑꼬리 달리죠? 여기? 밑꼬리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자면 12,000원에 사야 됩니다. 아무리 못 사도.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21선 깨고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또 그때가 또 매수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좀 지켜봐도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욕하시면 좀 해드리고요. AS도 해야 돼서요.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공개방송.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겁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네. 팜스토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우,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 너무 올라가서. 뭘 추천드려야 될지. 수익이 벌써 30% 넘어가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아웃시키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7% 이상 나오고 있죠. 네, 저 종목을 빼버릴게요. 죄송합니다. 목표가를 14,500원까지 올렸는데 네, 제가 변심했습니다. 빼버리겠습니다. 빼고서요, 또 하나 SK이노베이션 역시나 같이 쳐버리겠습니다. 같이 빼버릴게요. 수급이 마음에 안 드네요. 같이 정리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루멘스가 있어요. 루멘스가 있죠. 2.6%인데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목표가를 올렸잖아요. 12,500원까지. 그런데 제가 변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차트 수급 다 괜찮긴 한데 루멘스는 오늘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만 좀 주목해봤는데 왜 빼냐면요. 포트가 지금 많아요. 포트가 8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트 압축시키면서 뭐죠? 저기 두산인프라코 한 7% 넘게 먹었고, 그리고 루멘스로 2% 넘게 먹고, 둘이 합치니까 10%가 돼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으로 -3% 좀 넘게 손했는데 탁 쳐버리면은 플러스 7% 가게 되죠. 그래서 만족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져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로만솔 이 친구 심상치가 않네요. 제가 홀딩하라 말씀드렸죠? 더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잘 듣고 계시고 로만손 좀 볼까요? AS만 마저 해드리고 볼게요. 자, 9,340원입니다. 이거 차트 보세요. 갈 수밖에 없는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트, 정말 쉬운 차트. 보세요. 바닥. 라인 타고 9,100원에 사라 말씀드렸죠? 이거 매수가 8,300원이긴 한데요. 물려 계신 분들 제가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거 볼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일진적이 좀 빠지는데요. 차트는 살아있어요. 네, 아직은 괜찮다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빠질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들긴 하지만 수급은 괜찮거든요. 오늘도 수급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3시 5분에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외국인의 팔자세 전환으로 낙폭을 많이 키우면서 1960점까지 밀렸던 코스피 매도 물량이 좀 더 줄어들자 1973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감 포인트가 궁금해지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